2014년 파주 조건만남 전기톱 토막 살인마 고미숙. 인터넷 채팅을 통해 조건만남 후 모텔에서 50대 남성을 살해하고 전기톱으로 시신을 토막 내 유기한 충격적인 사건이다. 사진을 들여다보더니 칼 보시는 거예요? 뭐? 삽 보는 거예요? 웃음을 터뜨립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서랍장. 왜 웃어요? 왜 웃어? 얘기해서 이게 한- 웃겨요? 영어가? 그러면 14년 정도를 칼을 차고 다니는 거네. 아니, 차고 다니는 게 내가 지금 말을 잠깐만. 내가 이제 깡패도 살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네. 칼을 넣고 다니는 건 아니에요. 그죠? 보호하기 위해서 한 14년 정도 칼을 넣고 다니는 거네. 그렇습니까? 2014년 5월 26일 경기도 파주에서 30대 여성 고미숙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50대 남성 이하 피해자 B씨로 지칭 을 살해하고 전기톱으로 시신을 토막 내 유기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944의 검정 미니스커트 라인의 비밀이라는 에피소드로 방영되며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다. 고미숙은 살인죄, 사체 손괴 및 유기죄 등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청주 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65세가 되는 2045년 출소 예정이다. 사건의 전개, 채팅에서 살인, 그리고 시신 훼손. 사건은 2014년 5월 25일 피해자 B씨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우리 서로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애인하기로 해요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서 시작되었다.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클럽을 통해 고씨가 연락을 해온 것이다. 고씨는 고급 예제 자동차를 몰고 다니고 명품 백을 들고 다니는 여성으로 묘사되었으나 특별한 직업 없이 인터넷과 휴대전화 채팅을 통해 만나는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면서 생활을 이어갔다. 실제로 고씨는 2010년 1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어떤 남성과 성관계를 이어가면서 총 1,500만 원의 돈을 받기도 하였다. 피해자 B씨 역시 고씨가 채팅을 통해 만나던 여러 남자 중 한 명이었다. 피해자 B씨는 고씨의 휴대폰 메시지를 받은 다음 날인 5월 26일 오전에 전화와 메시지를 통해 고씨와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날 오후 파주 자동차 극장 앞도로 오두산 통일전망대 부근에서 만난 두 사람은 불과 10분 만에 파주의 한 무인 모텔로 이동하였다. 사건은 바로 그날 모텔 안에서 벌어졌다. 고씨는 미리 가방 속에 준비하고 있던 30cm 길이의 헤카를 꺼내 피해자 B씨의 목과 가슴 등 몸의 41군데, 상반신 26군데, 하반신 15군데를 찔러 살해하였다. 간까지 한 번에 관통한 것으로 보아 일말의 주저함도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자는 목숨만 잃은 것이 아니었다. 고씨는 다음 날인 5월 27일 고양시의 한 상점에서 이민용 여행 가방 2개를 구입하고 공구점을 방문해 전기톱을 구매하는 치밀함을 보았다. 고씨는 5월 28일 모텔로 돌아가 준비한 전기톱으로 피해자 B씨의 상반신과 하반신을 분리하는 잔혹한 시신 훼손을 자행하였다. 훼손된 시신은 준비한 비닐과 부직포, 포장끈을 이용해 상반신을 이민용 여행 가방에 넣고 하반신도 비닐로 싸고 포장끈으로 묶는 방식으로 은폐를 시도하였다. 고씨는 이민용 여행 가방에 피해자 B씨의 사체를 넣고 모텔을 빠져나온 후 공구점을 다시 방문하라 운반용 손수레를 구입하기도 하였다. 시신 유기 및 범행 이후의 충격적 행태. 고씨는 5월 28일 토막 난 피해자 B씨의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싣고 다녔다. 그리고 5월 29일 밤에는 시신의 다리 부분을 파주의 한 농수로에 유기하고 몸통 부분은 인천 남동공단의 한 골목길 공장 담벼락에 버렸다. 수사는 닷새 만인 2014년 5월 31일 시작되었다. 이날 오후 8시 30분경 야간 근무를 마치고 나온 공장 직원이 담벼락 쪽에서 나는 악취를 맡고 파리가 들끓는 가방을 발견하였다. 가방을 열어본 직원은 안에 든 사체를 보고 놀라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은 CCTV를 분석하라 고씨를 그녀의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하였다. 고씨의 범행 은폐를 위한 주도 면밀한 계획은 물론 사건 이후 그녀가 몰아준 모습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고 씨는 피해자 B 씨 살해 후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둔 상태에서도 피해자 B 씨의 신용카드를 훔쳐 일산의 한 기금속점에 가서 300만 원 상당의 반지와 목걸이를 구입하는 등 자신의 치장을 위한 행동을 하였다. 심지어 얼마 후 같은 기금속점에서 500만 원 어치의 금품을 더 사려다 이를 이상하게 낙인 금은방 주인과 카드사에 의해 거래가 취소되기도 하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피해자의 사체를 차량에 싣고 다니는 중에도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다른 남성과 연락하고 성관계를 가지기도 했다는 점이다. 고 씨는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범행에 대해 반성하거나 죄의식을 느끼기는커녕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동하여 주변을 경악하게 했다. CCTV로 밝혀진 고 씨의 범행 과정. 2014년 발생한 파주 토막살인 사건에서 고 씨의 범행은 CCTV 분석을 통해 명확히 드러났다. 경찰은 다각적인 CCTV 영상과 신용카드 사용 내락을 종합하라 고 씨의 범행 동선과 행위를 특정할 수 있었다. 경찰은 먼저 피해자와 고 씨가 채팅 앱을 통해 만나 파주의 한 무인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을 CCTV에서 확인했다. 이후 CCTV에는 고 씨만이 모텔에서 나와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이 명확하게 녹화되었다. 이 영상은 피해자가 모텔에서 나오지 못했음을 시사하며 고 씨가 범행과 관련되어 있음을 강하게 뒷받침했다. 모텔 인근 및 시신 유기 지역 차량 이동 경로 추적. 범행 이후 경찰은 모텔 주변 CCTV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시신이 유기된 인천 남동공단과 파주 농수로 일대의 CCTV까지 광범위하게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고 씨 소유로 확인된 차량이 해당 지역을 이동하는 경로가 추적되었다. 특히 시신 유기 시점 전후로 고 씨의 차량이 해당 지역을 2번 통과하는 장면이 포착되어 범행과의 연관성을 더욱 확실하게 입증했다. 토막낸 시신을 이민용 가방에 담아 차량 뒷 좌석에 싣는 장면 역시 CCTV에 포착되어 고 씨의 잔혹한 범행을 명확하게 드러냈다. 차량 내부 정황 및 증거물 포착. CCTV 영상에서는 고 씨의 차량 뒷좌석에서 훼손 도구, 전기톱 등을 구매한 흔적이 포착되었다. 또한 고 씨가 전기톱과 여행용 가방, 수레 등 시신 훼손 및 운반 도구들을 직접 구매하는 장면이 추가로 찍혀 범행에 사용될 도구를 준비했음을 보여주었다. 경찰 진술에 따르면 전기톱과 수레 등을 사는 모습부터 카드 사용 장면까지 모두 CCTV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신용카드 사용 장면 란계 포착. 결정적인 증거 중 하나는 고 씨가 범행 직후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락이었다. 고 씨가 기금속점 및 기타 상점에서 피해자의 카드로 물품을 결제하는 장면이 CCTV에 기록되었고, 이 내락은 카드 사용 정보와도 일치했다. 이는 고 씨의 살해 동기가 금품 취득에 있었음을 명확히 몰아주는 주요 증거가 되었으며, 경찰이 CCTV와 카드 사용 정보를 종합하라 범행 동기와 경로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검거 및 범행 동기. 인천 남동경찰서 강력 5팀이 현장에 출동하여 수사에 들어갔고 유력한 용의자인 고 씨를 거주지에서 긴급 체포하였다. 고 씨는 수사기관에 의해 검거된 이후 적극적으로 자신을 방어하였다. 검거 당시 고미숙에 부러진 손톱이다. 상반신을 담아 유기했던 가방에서 발견된 소톱과 일치했다. 범행에 사용된 길이 30cm의 헤칼이다. 피의자가 10년 동안 호신용으로 가지고 다녔다고 주장했다. 이 사진은 고미숙이 구입한 전기충격기와 가스총이다. 피해자를 살해할 당시 이 도구들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고 씨는 처음에는 남성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려 해 저항하다가 호신용 칼로 우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고 씨가 범행 다음 날 피해자 B 씨의 신용카드로 300만 원 상당의 기금속을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살해 동기는 기금속 구입 자금 마련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식으로 거짓이 들통난 것을 미루어 보아 범행 동기는 사실상 없어 그냥 살인을 하고 싶어서일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되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이 사건의 피의자인 고 씨가 범행 다음 날인 5월 27일 피해자 B 씨의 신용카드로 300만 원 상당의 기금속을 구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사건의 유력한 동기로 지목하였다. 고미숙의 개인사적 배경에 대한 추측. 고 씨는 이전 조건 만남으로 야인으로 발전한 남자친구로부터 일정 부분 금전적인 지원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녀는 그 남자친구와 함께 살거나 계속 관계를 유지하길 원했던 듯하지만
남자친구는 그런 의향이 없었고 고 씨의 지속적인 집착으로 인해 결국 관계를 정리하고 떠난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두 사람의 관계는 일반적인 커플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고 씨는 혼자만 라닌 관계라고 믿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별 후 고 씨는 감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개인적인 상황이 피해자 A씨를 살해하는 데 대리 보복 살해 등 어떤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화려한 SNS 속 고립된 삶과 범인의 비정상적 심리. 고 씨는 직업이 없는 모직 상태였으며 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들에게 성매매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여성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겉과 속이 완전히 달랐다. 고 씨의 집에는 뜯지도 않은 명품들이 쌓여 있었고 그녀의 SNS에는 샤넬 등 고가의 명품 가방 사진과 해외여행, 골프를 즐기는 모습이 화려하게 전시되어 있었다. 마치 성공한 여성의 삶을 사는 듯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고 씨의 SNS에는 친구나 지인의 흔적이 전혀 없었다. 그녀는 사회적 관계가 전무한 채 철저히 고립된 삶을 살았으며 화려하게 치장하고 SNS를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는 데에만 열중하는 모습을 보았다. 이는 그녀의 내면이 얼마나 공허하고 비뚤어져 있었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고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 동기에 대해 피해자 남성이 자신을 추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정당방위 차원에서 흉기를 휘둘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이 무려 40여 차례나 흉기를 찌른 행위에 대해 그게 무슨 정당방위냐고 묻자 고 씨는 자지러지게 웃음을 터뜨려 경찰을 알아실색하게 했다. 고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수시로 웃는 기괴한 태도를 보였다. 경찰에 애 자꾸 웃냐는 물음에 웃음이 왜 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정신감정 및 심신미약 논란. 고 씨는 정신분할 증세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항변하며 자신의 죄를 변론하고자 정신병력을 활용한 것인지가 논란의 초점이었다. 고 씨는 이 사건을 저지르기 전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살해 당시 불안정한 심적 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법원도 인정하였다. 고 씨는 정신과에서 몇 번의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었지만 그전에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이 전부였다. 피해자 시신 사진을 보여주자 고 씨는 웃음을 참느라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니까요. 그게 그 나쁜 놈이 나를 막 만져서. 하하하하 푸하하하하. 아 미치겠네. 하하하하하하하하. 그러나 법원은 고 씨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 이후 고 씨의 범행 은폐 과정이 치밀했으며 그녀의 휴대폰에는 매립지, 동 렌터카 쓰레기장 등을 검색한 기록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법원은 A사의 정신감정서가 중요한 기준이 되었음을 밝혔다.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의 정신상태는 특이한 정신장애 진단을 내릴 만한 정도의 정신증세는 보이지 않는 상태로서 사물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의 장애는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현재의 정신상태와 큰 차이는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단하였다. 즉, A사는 고 씨가 사물변별이나 의사결정 능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 즉 심신미약으로 볼 수 없다는 진단을 내렸다. 재판 과정에서 고 씨는 처음에는 살해를 자백하고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이후에는 말을 바꿔 줄곧 자신은 살해를 하거나 사체를 유기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내쳤다. 파주 하반신 사체 유기 농수로 현장 검증에서 고미숙의 발언. 제가 아니에요. 저는 1년가량 차 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모르는 일이고요. 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남자가 그랬는지 여자가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그냥 이끌려서. 저도 모르겠어요. 세상에 나쁜 자들이 많잖아요. 형사님 저는 정말 아니에요. 진짜 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고백 말씀드리는 거고요. 세상은 넓고 미친 년놈들도 많다. 재판 및 최종 판결. 고 씨는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으며 재판이 열렸다. 1심에서 검사는 고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였다. 검사는 성매매 등으로 생활해 오던 고 씨가 과도한 금전욕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다.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유가족의 정신적 고통과 사회에 끼친 영향을 고려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함이 마땅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고 씨는 채팅은 해킹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차량은 오랫동안 쓰지 않았으며 설량살인을 했다고 해도 정신착란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당연히 이런 주장은 증거가 전무하여 사실로 인정되지 않았다. 2015년 2월 4일 인천지방법원은 고 씨의 살인을 인정하며 징역 30년을 선고하였다. 고 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하였으나 2015년 5월 15일 항소심 재판부도 제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선고하며 고 씨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2015년 7월 23일 대법원에서 고 씨의 상고를 기각하라 징역 30년이 최종 확정되었다. 대법원은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면서 사체를 유기한 뒤에도 고 씨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갖고 피해자 유족을 위해 어떤 죄책감도 없었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고 씨는 장기수인 관계로 청주야자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1979년생임을 감안하면 65에서 66세가 되는 2045년에 교도소에서 출소하게 된다. 글을 마치며 휴대전화 요금과 차량 할부 등 빚 독촉에 시달리면서도 그녀의 집에는 포장도 뜯지 않은 명품들이 수두룩했다고 한다. 단순히 돈만을 목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어딘가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 빨리 이제 혐의를 벗고 무혐의로 해서 잘 그렇게 나가야지. 지금 굉장히 많이 갑갑해요. 몸이 많이 아파서 이렇게 있을 곳이 아니어서 저는요. 이 사건은 한 인간이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죄책감 없는 범죄가 사회에 얼마나 큰 충격을 줄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로 기록되었다. 이 사건으로 희생되신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